자, 거세 경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내용은 앞으로 오늘 갔으니까 이제 6일 남은 건데 하루 지나서 사실은 내일 정상회담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별다르게 미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미국 간 김에 사진 찍고 놀라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관광해야지, 관광. 네, 이번에 얼마나 개판이냐면 이미 가는데 이 행사에 대한 일정도 지금 정상적으로 조율이 안 돼 있고요.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민 그 만찬이라든지 각종 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 현지에서 사람을 선별해 갖고 참석해야 될 교민들을 구인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면 뭐 거기 가서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환영 인파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지만 가면 뻘쭘하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인원을 따로 선별해서 모집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미국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됐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는데 여야의 무슨 사절단이 같이 간단 말도 있었고 12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간단 그렇죠.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큰 거죠. 네. 근데 원래 경제사절단 얘기 나오면 굵직굵직한 대가리들이 나와요. 뭐 무슨 회장이 뭐 삼성의 이재용이 간다든지 아니 뭐 두산그룹 회장 누가 인솔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 이번엔 그 명단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니 나오긴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회장들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갔다라는 것은 뉴스가 120개 많죠. 회사가 가기는 갔으나 사람은 네, 보냈으나 갔어요. 옛날에 뭐 나토 갈 때나 우리 문 대통령 유럽 갈 때처럼 실제 기업 회장들이나 상징적인 오너가 가지 않고 따라지들 일종의 떨거지들만 가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동행해서 가가지고 현장에서 만날 사람도 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내용에는 이재용이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보면 총출동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오늘 갔으니까 아마 이제 뉴스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히지 않을까? 찍혀 나와야 돼요. 찍히겠지. 에이, 근데 설마. 이게 이걸 갔다 거짓말을 할까? 그러면 이재용이나 뭐 정의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폭탄 던져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뭐 투자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뭐 중국이랑 합자한다고 얘기해놓고 먼저 선폭탄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따라갔을까? 그렇게 어쨌든 믿어지지가 않네. 어쨌든 이렇게 그 4대 그룹 총수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회장들도 많이 따라갔다고는 뭐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성과를, 결국은 뉴스가 나오겠지. 사진 나오겠지. 어떠한 뉴스, 어떠한 성과들이 나오는지 곰곰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면 안에서는 우리가 따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한반도 안에서 주변국하고의 관계는 따로 특히 변화될 만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줬잖아. 이미 다 줬고 이미 존재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한 그 K 컨텐츠 3조 투자 넷플릭스 사장 만났다, 대표 만났다. 그러니까 이건 대표는 원래 이미 그거는 다 하고 원래 있는 힘이 건데. 좀 있으면 구글 회장을 만난다든지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든지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되거든. 요즘에 구글이랑 삼성전자랑 그 검색 엔진을 뭐를 붙이느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가서 그런 얘기라도 좀 하든가. MS 사장이라도 오든가. 그래. 삼성이랑 파업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선언하자면 이번에 아무 의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실이 발표한 그 중요 의제 4가지가 뭐냐면 한미연합 그 방위태세, 그 다음에 경제안보협력, 그 다음에 양국 미래 세대 교류, 글로벌 이슈 공조거든요. 이게 일본 가서 이틀 동안 기시다랑 하고 왔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복사판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라는 거지. 이번에 가서 얻어낼 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내용을 먼저 찾아보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냐라는 문제예요.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건 이제 무기 제공 어디까지 할 거냐.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병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파병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파병은 만일에 한국이 파병을 하면 미국은 왜 안 오는데? 라는 저기에 그 딜레마에 공동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도 파병을 해줬는데 니들은 왜 안 보내줘?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무기만 뭐 직접 안 되면 폴란드라든지 주변 국가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고 병력 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긴 거예요. 말에 의하면 이건 이제 썰인데 이미 50만 발은 진지게 갖고 100만 발을 주기로 해갖고 나머지 50만 발도 올해 안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155mm 포탄 100만 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B축 K9 자주포 숫자 상당수가 폴란드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제공이 돼서 우크라이나한테 빌려주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요즘 국제사회에 빌려주는 게 유행인지 모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100만 발의 포탄과 1000대, 500대의 자주포 부대가 한국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는 건 어렵고 렌트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 우리가 만들어서 들인 돈 아니야? 빌려줬다잖아요. 빌려줬다잖아. 다시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진척이 돼버려서 그대로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국내 내부 정치적으로 몰아갈 건데 이미 상당한 물품이 전해졌거나 전해질 과정이라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끝난 문제야. 왜냐면 이거는 이번에 논의할 문제가 아닌 거야. 결론이 났고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인 거고 러시아도 다 안 돼요. 이미 그만큼 들어온다고 하는 게.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냅두는 이유가 뭐냐? 니들이 진짜 그걸 깔아가지고 혹시라도 넘어오면 우리 핵을 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주포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우리 그 사정거리 안으로 러시아가 안 들어가면 방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주포는. 그러니까 그래 방어용으로 실컷 갖추고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갈 작전이 핵 쓸 거야 라는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으로는 지금 있는 수도 주변 일부 그 중요 작전 지역, 주요 지역을 지키는 정도에만 이게 쓰이는 거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거를 용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 포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미국이 용인하는 거는 앞으로 들어가는 쿼드, 즉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이제 대양 해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기동전단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축함, 대형 구축함, 10만 톤급의 대형 구축함에다가 10만 톤 항공모함이고 10만 톤급 항공모함을 포함해갖고 구축함 2척 거기다 뭐 잠수함 전단해갖고 항모 전단만큼의 뭘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우리나라 아직 단독적으로. 근데 이걸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미국이 도와가지고 앞으로 인도 태평양 안에서 미군이 하고 있던 역할들을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국가들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아갖고 이거를 대신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한국의 구축함과 차기 항공모함들을 그쪽에서 같이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대양 해군 관련한 이 전략들을 한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인도 앞에 있는 인도양으로 나가라는 거죠. 남중국해 쪽으로. 그래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약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쿼드 참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아무튼 그 해군력에 대한 기여치를 확인을 하거나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경제 안전된 부분인 건데, 우리가 지금 쭉 얘기 나오고 있는 무슨 뭐 IRA라든지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얘기가 쭉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측이 우리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야. 그럼 뭐냐면 아직 IRA나 그 뭐 지원법에 관련된 각종 법들이 실행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돈을 써야 백업을 받는 거거든. 근데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미국이 안 줄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겁이 나갖고 지금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미국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션을 취하는 게 이게 미국적인 입장인 거예요. 내가 안 줄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준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권자나 노동자들이 외국인들만 좋은 일 시킨다라는 소리가 나니까 내가 다 챙겨줄 거야. 조항이 불합리하던데? 아니, 불합리한데, 그거는 니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데, 우리가 니들한테 그 적용을 기준 안 시킨다니까? 진짜?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미 간에 FTA가 돼 있잖아. 그래서 한국 기업은 한국 기업 외국에 있던 미국에 들어오던 미국 기업하고 똑같은 동일한 그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이 원천적으로 있어. 한미 FTA 안에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발표 때문에 니들이 안 믿고 발끈하지만 니들이 실제로 이거를 한미 FTA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승복하고 해줄게. 대신 지금은 우리 그러니까 자국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바이든이 외국 자본들 끌어잡고 일자리 만들어 주면서 미국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갈 수 있게끔 조금만 참아줘. 선거 끝낼 때까지만. 라고 내부적으로 사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신뢰가 안 간다. 물론 신뢰는 안 가는데 실제 조항도 그지같이 해놓고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뭐 문서로 써주긴 어렵겠지만 내용들을 아마 이 대기업 총수들이 온다고 하면 직접 구두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이 4대 기업 총수들이 온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세계 유수의 어떤 미국 경제를 위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걸 더 잘 모셔야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접을 받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계속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위안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미국 정부가 개입해갖고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일본에 말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치포 동맹이죠. 지금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서로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한국은 그냥 메모리 계속하고 대만은 비메모리 하고 소재는 일본이 하고 설계는 미국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끼리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우리가 해먹자라고 하는 이 치포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이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소부장도 내가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내가 하고 다 할 거야. 설계도 우리가 직접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그게 왜 이렇게 애가 욕심이 많아. 내가 잘 해준다니까. 뭐 어떻게 해주면 돼. 뭐 시스템 반도체까지 너 주면 돼.
뭐 일본 소부장 하는 거 뭐 그 비중 줄여주면 돼.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중국하고만 손잡지 마. 그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중국이 우리 주 거래처고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났었는데 거기를 막으면 뭐 지네들이 그거 다 사줄 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취하는 입장은 네가 치포 동맹을 그대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려면 니네 만드는 거는 치포 동맹 하에서 만들지만 우리가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에서는 터치하지 마 라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내고 있다고 해요. 도청 관련해서는 그냥 쌩 까는 걸로 갈 것 같고요. 아유 그거는 네. 이미 우리가 넘어갔기 얘기할 때문에 필요도 없고 이제 굉장히 현재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그 대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이 최악의 기근 상황이에요. 특히나 그동안 있었던 기근보다도 올해의 기근이 최고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경도, 그러니까 황해북도, 평안남도, 함경도 일대에 현재 뭐 확인되진 않습니다만 수백만이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식량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러시아,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뭐 군대 보내달라면 군대 보내주고 포탄 달라면 포탄 주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줘가면서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지금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풍깁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치르느라고 농사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쌀을 원조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최악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미국이 예상되지 않은 한미 공동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공동 선언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담대한 부상을 제안을 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무슨 뭐 각종 인도적인 물자의 지원을 북한한테 퍼주고 그 대신에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들을 수입할 수 있는 극적인 남북 선언 내지는 제안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당장에 닥쳐있는 식량난을 해결하면서 비핵화를 당장 시행은 하지 않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단계를 밟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한꺼번에 해결될 소지가 있다라는 전망을 일본의 유력 정치 외교 분석 업자죠, 걔들은 꺼내놓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반반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북한은 마지막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일단 굶어 죽는 건 면해야 반란이 안 일어나니까. 아니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면 지금 정권이랑은 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안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인민들이 굶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빠지면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야. 아니 백성 굶기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얌전히 놔두지 않아 역사적으로. 식량 지원을 받을 거면은 러시아나 중국한테 받으려고 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원을 요구를 했지만 그 나라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니까. 돈을 주고 살라 그래도 살 쌀이 없어 지금. 이거 때문에. 그래서 그 쌀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이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에 기존에 있는 육자회담 하던 남북한과 이 4대 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한마디로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수단 문제 새롭게 갈등 터지고 있고 대만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이제 세계 정치권 안에서 일종의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많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그 일본과 그 러시아 이 4개국의 이 어떤 서로 역학 관계들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서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죠? 근데 정작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땅들에 대한 영토 영유권을 놓고 지금 막 다투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본이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쿠릴 열도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해 그 가스전 개발 이런 쪽에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관계도 뭐 지금 정치적으로 안보 뭐 한미일 공동 그 군사조약 뭐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해갖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되려 지금 미국의 국채들을 국제시장에다 내다 팔면서 뒤통수로 지금 미국 뒤통수 때리고 있는 짓거리는 일본이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들이 예전처럼 그 육자회담의 틀 하면서 서로 편가르기 싸움을 하기에는 각자들 셈법이 매우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태도로 예를 들어 나는 한국 편을 들겠다. 중국 반대를 하겠다. 또는 러시아하고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전 같은 형태의 외교 포지션을 취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합의해갖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자. 내가 지금 거기 끼어들어서 얻을 게 뭐 있는데? 이런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문제는 남북 니네 둘이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방향으로 약간 국제사회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시작전권 내지는 평시작전권 복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안정시키고 북한에 대한 도발을 막아내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핵 공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지금 우리 있는 재래식 무기들을 다 퍼줘버렸잖아. 실제로 퍼줘버렸어. 근데 이미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퍼대 줘버렸대. 북한에 지금 포탄이 없어요. 평화적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후방 부대에 있는 포탄은 다 텅텅 비었어. 전방 부대에 진짜 그 비상전략용만 남겨놓고 대부분 지금 포탄을 내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포탄으로 갖고 예전처럼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서로 건드릴 수 없는 핵무기만 갖고 있다고 으르렁대. 이건 어차피 못 써. 꺼내는 순간 공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남북의 평화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남북한의 어떤 그 지금의 태세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미 북한 포탄을 갖다 썼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강력한 제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송 작가 내피셜이 아니고 지금 전에 정의당 국회의원 하셨던 김용대 씨인가요? 네. 김종대 씨. 김종대 씨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하는 걸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주도 세력이 돼갖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남북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남북한을 잘 만들어서 정치 외교의 중심 안에 우리를 놨다고 하면, 지금은 북한도 우리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국제적인 왕따가 된 거예요, 한반도가. 그래서 예전처럼 막 투자를 해주겠다. 미국, 영국이 서로 돈 들고 오겠다고 난리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돈이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지금 북한에 투자해줄 나라도 없고 돈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북한하고 뭐 전쟁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그동안 전쟁하려고 모아놨던 예, 실제적인 전술 무기들 주요 화력들을 전부 다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쪽에다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야. 돈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배고픈 입장이고 불안한 입장 하에서 특히나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윤석열 정부 같은 입장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종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뭔가 남북 교류를 빠르게 터가는 방향으로 정치 외교적인 돌파구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또 윤석열을 빼놓고 참모그룹하고 연결돼 있는 국제 정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전쟁 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본한테 우리가 지금 설설 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키는 미국이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일 군사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군사력의 질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군의 통솔을 받을 일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겁니다. 즉 이쪽 지역에 한미일 방위사령부 같은 게 만일에 생겨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력의 핵심과 지휘체계는 한국이 쥐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일본이 쥐겠다고 지랄을 하면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를 미국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윤석열이가 고개를 쳐박고 일본한테 가서 엎드려도 한미일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갖고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뭐 요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하루 이틀이면 공동성명 나오고 뭐 어떤 이번 성과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뭘 기대해? 그런 쪽으로? 아니, 근데 최소한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없어지게 될 거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불안한 요소가 그거잖아요. 지금 대리전쟁, 국지전 또는 러시아나 중국에 의한 무력 직접적인 침공이나 도발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는 안 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린 왕따니까. 우리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네, 김정은도 바보고 우리도 바보기 때문에 우리 쪽도 바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한테 뭘 물어보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게끔 내비두질 않아요. 네. 윤석열이 갑자기 야 침공이다 쳐들어가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냅두질 않고 예를 들어 윤석열이 쿠데타를 하자라고 해도 미국이 냅두질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고마만한 제어선을 놓고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죠. 양쪽 국가에 대해서. 참, 무능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참. 무능한 평화가 앞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놀랍네요. 결론이 되겠습니다.